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5월 1일 정오 12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올린 민법 강의 교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법 강의 21판을 보면 1700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1700페이지 뿐만이 아니고 각 주에 보면 또 내용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굵은 글씨로 다 적으면 2500페이지는 넘어갈 거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 어쨌든 17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간에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것을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번 읽었을 때 이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되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과거에 수험생 때 지올린 민법 강의를 23번 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반드시 20번 이상 읽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올린 민법 강의를 23번 읽었다 할 때는 그거 말고는 읽을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최신 판례 서점에서 나온 거, 객관식 판례집 뭐 그런 거 있고, 그거 외에는 별도로 민법을 공부할 뚜렷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고딩민법 3바퀴 돌리고 들어가라. 민법 조문 분석 노트 해가지고 조문 분석 다 거기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판례 500선 해가지고 또 그거 분석해놨고, 또 초보용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올린 민법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수 있는 보조 자료를 3개, 4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도움을 받아 들어가면 굳이 23번까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오로지 20번이고 30번이고 이런 이거밖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조문을 챙기고 판례를 챙기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맨 땅에 헤딩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3번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무식하게 들어가지 말고, 내가 무식하고 싶어 무식한 게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 이겁니다. 도와줄 자료가 없으니까. 조은봉이가 무식한 인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개무식하게 공부를 했어? 아이, 자료가 없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고속도로 없고 자동차 없을 때 다 어떻게 걸어다닐 수밖에 방법이 없었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은봉이 절대로 개무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법 강의를 분해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2, 3회독씩 돌렸다 그러면 벌써 민법 회독수가 거기서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올린 민법 강의를 20번 읽을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 점을 아셔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올린 민법 강의를 읽기는 읽어야 됩니다. 보조 자료만 갖고 그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보조 자료는 엑기스만 추려놔가지고 거기 살을 붙여야 되는데, 용어의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엑기스 자료들이 빠뜨려 놓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법 강의를 차분히 읽으면서 다 살을 붙이고 채우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강의를 안 읽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2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이라도 읽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올린 민법 강의를 읽게 되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저 1700페이지, 2000페이지 저 많은 걸 다 기억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민법 공부하면 머리에 남겨야 되는 건 뭐냐? 조문 판례입니다. 지올린 민법 강의 1200페이지,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아무리 읽어도 결국 우리한테 남아야 될 것,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거는 조문. 제가 조문 달달달 하라 그랬습니다. 조문이 머리에 남고, 그 다음에 판례가 머리에 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 판례 제외하고도 설명이 엄청나게 많죠. 용어에 관한 용어 정의, 개념 설명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내용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들, 그거를 기억하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도 수험생 때 한때 그런 걸 기억을 했어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려 한 거는 별로 사실 없고, 예, 회독수가 워낙 많다 보면 자동빵으로 머리에 막 기억납니다. 이시훈 시민소송법 그런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외웠다 보면 됩니다. 열 몇 번 읽어버리니까 뭐, 예, 머리 감고 눈 감고 있으면 어디쯤 무슨 내용 있고 그거 다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는 말릴 수가 없지만 일부러 교재에 나오는 어떤 설명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교재를 어떻게 읽냐? 읽는 순간에 이해만 하면 됩니다. 머리에 남기려 하지 말고, 자, 민법 강의 1페이지부터 펴가지고 이제 쫙 읽는다. 읽을 때 다 읽죠. 최소한 굵은 글씨는 무조건 다 읽어야 됩니다. 물론 강약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다 읽어 나갈 때 읽기는 읽는데 그걸 머리에 남기려 하지 말라고. 자동방으로 남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읽을 때 그 뭘 읽냐?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예.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이 양반이, 이 교수님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납득이 되면 된 겁니다. 그걸 머리에 남긴다? 필요 없습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남기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제 밑줄 치면서 보기는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밑줄 쳐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그걸 굳이 머리에 남기려 하지 마라 이거죠. 머리에는 뭐만 남으면 된다? 조문달달. 조문 내용과 판례의 내용만 머리에 남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조문 판례도 일부러 남기려 하지 마세요. 이걸 중점적으로 보면 자동방으로 이해가 되면서 머리에 나중에 다 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조문 판례를 남길 필요는 있지만 지울린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머리에 남기려 하지 말고 남길 필요가 없다. 왜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건축공사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뭐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는 걸 보면, 예, 건축공사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 예, 집을 만드는 거죠. 집을 만드는 건데 처음에 공사할 때 보면 처음부터 벽돌 쌓고 집 만들고 뭐 도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엉성한 그 뭡니까? 거푸집, 비계 있죠. 그 인부들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뭐 비계 옆에 사다리 같은 거 그런 거 막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들어볼 때 그 푸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짜가지고 그 콘크리트 들어붙고 콘크리트 다 굳으면 옆에 그 뜯어내버리죠. 그 푸집은 뜯어내버리죠. 나중에는 콘크리트 기둥만 남는 거죠. 그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올림 교재뿐만 아닙니다. 이재상, 이시윤 뭐 모든 교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본서에 나오는 그 많은 설명들은 결국은 건축공사로 말하면 그 푸집이나 비계 같은 건축 보조 장치들입니다. 그 보조 장치가 없으면 건축을 못하죠. 그 푸집 없이 시멘트 기둥을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푸집이 있어야 그거 들어보갖고 만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그 푸집 비계, 예, 각종 공사 도구들이죠. 공사 도구들 없이 공사를 어떻게 해?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남는 거는 뭐냐? 집만 남습니다. 그 푸집 나중에 다 뜯어내고 비계 다 철수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들어갈 집만 딸랑 남긴다 이거죠. 나중에는 건물만 남죠. 다 공사하고 나면 보조장치는 다 버려버립니다. 보조장치가 필요 없었냐? 엄청나게 필요하고 요긴한 장치들이었는데 건물 다 짓고 나면 뭐 할 수 없죠. 예, 뜯어낼 운명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 조문 판례. 이건 건물입니다. 이건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조문 판례. 조문 달달, 예, 판례도 달달할 필요 없이 이해하면 머리에 자동방으로 남습니다. 근데 조문 판례가 아닌 그 외의 모든 내용, 1700페이지, 2000페이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거푸집이고 비계다 이거죠. 보조 자료입니다. 나중에는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없으면은 건물을 못 짓는다니까요. 엄청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은 다 중간에 사용되고 버려질
도구들,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는 뭘 남겨야 되냐? 조문 판례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달달하고 판례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이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읽어갖고는 민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원림 뭐 기타 등등 보조 자료를 읽는 거고, 자 이렇게 주제 파악이 딱 되면 민법 강의 1700페이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민법 강의의 그 모든 내용은 읽을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머리에 남으면 어쩔 수 없고, 일부러 잊어먹자 주문해오지 말고,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지원림 교수님이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해하면 내가 민법 어떤 조문의 규정에 뭐 입법 취지라든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게 다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 습득이 되고 판례가 습득이 되면 조문 판례는 나한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비계 거푸집이다 이거죠. 비계 거푸집 나중에 버릴 걸 지금 그걸 막 외우겠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제로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원림 민법 강의가 뭐 17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겁날 게 전혀 없죠. 왜? 아니 읽을 당시에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조문의 의미와 조문의 취지와 그 다음에 판례를 분석한 내용과 이런 것만 머리에 남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읽을 때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지나갈 때 다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 보조자료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해가지고 내가 조문 판례를 이해를 못해? 아니죠. 그런 보조자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조문 판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조문 판례는 내 머리에 남는 겁니다. 나머지 보조자료는 답안지에 쓸 일도 없고 출제될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할 때는 엄청 요긴하게 사용했던 비계고 거푸집이다. 거푸집 비계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물에서 다 떼내버린다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만 남기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잘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2000페이지고 1700페이지고 어떤 요령으로 읽어야 되는가? 조문 달달하면서 조문을 머리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명확하게 이해해서 머리에 남을 수 있게 일부러 외우지는 마세요. 그렇게 조문 판례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보조자료, 그러나 필요한 보조자료, 그런 생각을 갖고 읽어 나간다면 민법 강의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대략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